자, 그래서 신규 시대에 대한 주요 문제 보시면은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가 이제 클린 파워 플랜 해가지고 쫙 그냥 초속 빌딩 블록에서 1, 2, 3 했는데 석탄화력을 이제 예리혈 형성 통해 가지고 탄소 온난화를 저감시킨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석탄화에서 결국은 가스 활용을 하자. 깨끗한데 거의 비슷해요. 석탄이 100을 배출한다면 가스도 한 50, 반 정도 배출하거든요. 그래서 가스도 없애버리자 해서 모든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그 발전원을 재생에도 대체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2003년도에 재생 비중이 원래는 22%였는데 28% 높이는 걸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각 나라별로 의무량을 부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National Renewable Action Plan에서 그 이후에 멤버십이 되면은 또 프랑스는 몇 프로, 몇 년까지 몇 프로, 또 몇 프로에서 199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몇 프로까지 줄이는 걸 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상향 조정이 된 거죠. 독일 전력에서 재생에너지 37%, 영국 30%, 스페인 20년. 근데 이제 기존에 있던 것이 2020 플랜이라고 그래요. 2020년까지 20%의 재생에너지하고 20%를 CO2를 저감시킨다는 식으로. 재생에너지 20%를 2020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각 나라가 좀 다르죠. 총 에버리지는 20%지만 프랑스 보시면은 이제 배출량 40% 줄이고 에너지 소비량도 30% 줄이고 총 에너지 30%, 전력의 40%를 재생 에너지 소비량을 줄인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리고 40%를 또 재생 에너지 한다. 그래서 그러면 원자력 발전의 국가거든요. 프랑스가 75% 모든 전력의 75%를 원자력으로 해요. 그러면 남은 것은 또 주위의 국가들한테 추출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75%인 것을 50%까지 줄이겠다. 25%를 재생을 대체하겠다 하는데 이것도 좀 잘 안 될 것 같아요. 막 그런 정보 와가지고 이거 너무 심한 계획이다. 그래서 좀 그 탈원전 시대에 가는 것을 좀 줄이자 하는 식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일본은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해가지고 주에서 2030년까지 총 전력 공급의 22 내지 24%를 재생에너지 담당하는 걸로 되고 우리나라는 30년까지 20% 돼 있죠. 우리는 좀 높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뭐 이렇게 나와있죠. 제13.5개년 계획 보시면은 비쌀에너지 15% 확보하고 친환경의 중심으로 간다. 수력 발전 중국은 거대한 국가 역시 대국이라는 말이 맞아요. 수력 발전 350기가와트입니다. 대단한 거죠. 3,500만인가요? 3,500만 킬로와트를 이걸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풍력도 우리나라 외국에서는 이제 팜이란 말을 쓰는데 단지란 말을 쓰는데 자기들은 베이스란 말을 써요. 기지란 말. 팜 수준에서 더 규모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9개 풍력기인데 한 기지당 10기가와트. 대단하죠? 1,000만 킬로와트 정도. 아까 이야기했던 게 3억 5천만이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발전도 100기가와트. 풍력기지를 200기가와트로 2020까지 하겠다. 대단하죠? 그래서 스마트 시티 만들고 이제 옆에 있는 중국도 이제 인도도 중국을 쫓아가가지고 같이 가겠다. 그러면서 그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 게 faster, sustainable and more inclusive growth.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도씨를 낮추기 위해서 얼만큼 줄이느냐. 뭐 INDC, 지금은 NDC가 됐습니다만 그랬을 때 이만큼 줄이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NDC가 큰 기여를 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NDC보다 더 확대시켜가지고 1.5도씨까지 낮춰야만이 주거가 정상적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질문 같은 거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2050년까지 각 부문별, 에너지 쓰는 부문별로 봤을 때 발전 부분이 약 41%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죠. 뭐 다른 부분은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미약하죠. 그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3%. 그 전에는 에너지 에피션시가 에너지 효율, 그 다음에 에너지 저감을 통해 가지고 33%를 했었는데 그 더 많았었죠. 근데 지금 와서는
34%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 에너지 효율과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합치면 거의 67%, 한 3분의 2 이상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계 재생에너지 현황 전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렌21에서 만든 건데, 여기 보시면은 2010년, 17년도에 최종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그 에너지의 비중들 보면은 화석연료, 화석연료가 한 80%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뭐 재생에너지, 기타 원자력이 되죠. 그래서 되고요. 그 다음에 전력 부분을 보시면은 전력 부분에서 훨씬 더 앞서가고 있죠. 그래서 73.5%가 화석에너지고 26%, 27% 정도가 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수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써서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발전 설비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보시면은 브릭스가 있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국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발전 설비도 보시면은 거의 2,000기가와트, 2억 기가와트 정도 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수력, 그 다음에 풍력, 그 다음에 솔라 PV가 좀 돼 있죠. 그 다음에 투자를 보시면은 계속 들쑥날쑥인데 계속 길게 봤을 때는 늘어나고 있는 수준이죠. 2015년도에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3,230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좀 줄어들었다가 작년 들어서 약간 늘어났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원비로 보면은 태양광이 거의 57%, 나머지 한 38%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별로 봤을 때 중국이 한 45%, 제일 많죠. 그 다음에 EU, 그 다음에 미국 그런 식으로 주고 있고, 나머지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력발전 원전 식유 투자의 2배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죠. 신재생에너지가 고용 창출을,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주장하는 게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예? 고용 인력을 이제 좀 높이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고용 창출을 보시면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솔라, 그 다음에 바이오에너지, 윈드에너지인데, 보시면은 솔라와 바이오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풍력 쪽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들어서 버리면 별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솔라나 바이오에너지는 고용 창출이 많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재생에너지가 그러면은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제 언젠가는, 화석 에너지의 발전 단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맞아 떨어지는 점이 있을 거예요. 기존에 뭐 다른, 것들, 보시면 소수자 조력은 벌써 밑에 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평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재생에너지는 이제, 굉장히 발전 단가가 높았는데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매스 프로덕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대규모 생산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 발전 단가가 줄을 수 있죠. 그래서 계속 줄어들고, 그 다음 화석에너지는 대신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제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맞아떨어지는 점, 이게 됐을, 그걸 이제 그리드 페어티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이 일본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는 것은 한 2020년도 병이 오지 않을까. 내년, 보죠.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장기적인 사회 비용 규제 봤을 때 기존 기술은 각종 보조금이나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외부 비용, 환경 비용을 또 갖다 넣으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신재생에서는 그런 게 없고, 그 다음에 기술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발전단가가 떨어진다는 거죠. 발전단가 보시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단가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 있고, 그렇죠? 자, 국내에서 어떻게 됐는지 잠깐 이야기를 할까요? 국내 신재생 국내 정책 추이인데, 이것들 전부가 제가 다 책임지고 했던 것들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사수님 김준호 박사님 계신데 그 양반을 모시면서 이 중간에 가서는 제가 이제 책임지면서 다 했죠. 1987년도에 대체에너지 개발 촉진법 제정 공포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사수께서 열심히 해서 이제 맛이 더, 제가 조수로서 도와줬죠. 그게 이제 이게 대체에너지. 그때는, 재생에너지, 신재생의 말이 없었어요. 그냥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에서 대체 에너지의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대체 에너지 아래 활동 및 지원의 법적인 근거를 제공했고요. 그 다음에 10년쯤 지나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어느 정도 보급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제 문제점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요즘도 문제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기꾼도 생겨나고 뭐 자살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체 에너지 뭘 1차 개정했는데 대체 에너지 보급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전담 기관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도에 2, 3차 개정을 했는데 척지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물 의무화해서 투자비 기준에서 3,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물을 지었을 때는 신축 건물 그때는 뭐 10%까지 재생에너지 해야 된다. 그것도 의무는 아니고 그렇게 해라는 얘기죠. 단지 공공기관에 있는 건물들만 의무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설비 인증. 워낙 사기치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뭐 그냥 이상한 거 자재 되지도 않은 걸 갖다가 놓고 재료 갖다 놓고 만들어가지고 팔아먹는 사람 많죠.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설비 인증제도, 표준화 인증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발전 차익제도 그때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을 발전했을 경우에 기존의 발전 단가에서 높으니까 그 차익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게 나오다 보니까 뭐 자기들 먼저 따먹으려고 뭐 사람들 뭐 투자들 모아놓고 이제 특히 태양광이 쉽지 않습니까? 태양광을 하려고 이제 한 10메가 정도 해서 수십억을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5월달 되니까 쿼터가 끝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다 물어내야 되잖아요. 그 신문에 한번 보십시오. 그때 보면은 자살하는 사람 막 생겨났어요. 1992년도, 3년도인데. 막 두 건이 있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멍건이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는데 계속 발전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조사단을 파견을 시켰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제 땅떼기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태양광을 설치한 거예요. 한 100kW 정도, 50kW 정도? 농촌에. 그러고는 이제 교통에 접촉을 시켰는데 비가 오니까 안 되잖아요. 발전장을 얻어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디젤 발전기, 농촌에서 디젤 발전기면 한 50% 정도 디스카운트 되죠? 할인된 거. 거기 가지고 발전하면은 보통 그냥 디젤 발전하면은 한 400원, 500원 나와요. 근데 그런 식으로 발전하면 200원 정도 나오거든. 그래도 태양광이 700원씩 받아내니까 얼마나 세비란 게 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조사들 계속 확인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처벌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죠. 가이드 안 주겠다. 내가 계속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비즈니스 개발 촉진 기본 계획을 세웠는데 근데 이게 진짜 계획입니다. 이 차는 엉터리고요. 사실 이때도 그때 윤준식 장관이 저기 어딥니까? 남아공구에서 WSSD 해서 이제 세계 정상들 모여가지고 지속 가능 개발해서 막 회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저기 그냥 뭔가 피를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오더니 박사 해가지고 다 오라고 가봤더니 지금 이제 신재생에너지 뭐 해야 된다. 지금 유럽에서는 한 10% 20%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나라도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2010년까지 10%를 해야. 그래서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 지금 0. 몇 프로인데 어떻게 10년도 안 돼가지고 그걸 10%가 올릴 수 있냐.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막 감론을박 하다가 그럼 좋다. 그러면 OECD의 평균인 5%를 가자. 10년까지. 현재 그때의 평균. 그래서 5%로 했어요. 2011년도 5%. 근데 결국은 안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자, 그래서 이제 했는데 결국 안 됐고요. 10년 계획인데. 그 다음에 4차 개정하고 그 다음에 기술 제품 표준화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표준화를 해야 시장에서 이제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팔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에스코를 이제, 에스코 아시죠? 에스코라는 것은, 에너지 효율 분야에 만약에 자기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럼 정부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에스코 회사가 와가지고, 이게 계획을 다 세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60 먹고 나 40 먹자 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설비 투자를 하면은 에너지를 얼만큼 줄 수 있다. 건물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지원해 준 걸 지금 그걸 받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을 통해 가지고 세이브된 그만큼의
그 돈도 이제 서로 나눠먹고. 에스코 회사예요. 그것을, 신재생 에너지도 회사. 그래서 리뉴얼 에너지 서비스 컴퍼니라. 그전에는 에너지 서비스 컴퍼니였는데, 미국도 있고 다른 데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시켰죠? 일본도 있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이게 제 3차 신재생, 이게 진짜 본격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2011년도 안 되는 것 뻔히 아니까. 그래서 2020년 6.3%, 2003년도 11%. 그 다음에 산업화 촉진회가 돼서 이제 제가 책임 맡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윤상직 장관이 국장이었어, 그때. 그래가지고 저한테 갑자기 오더니 빨리빨리 하자 해서 뭐 밤새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니까 뭐 쓰리파 들고 막 거기, 그 과천에 쓰리파 신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열심히 하더라고요. 야, 누구 뭐 과장 와! 그러면서 뭐 열심히 했죠. 그래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공 목표를 수정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 6.3%, 그건 2030년 11%인데, 이게 청와대에서 또 전화가 계속 와요. 이거 올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누구다, 무슨 장관 있죠? 이제 그 당시에 저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독대를 했습니다. 이거 한 20%까지 올릴 수 있지 않겠냐고 해서,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쫙 설명해줘, 눈에 독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9%인데, 9%도 사실 어려운데, 이게 무에서 가는 거다. 알았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한테 가서 이제, 청와대, 블루하우스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왔는데, 그날 저녁 때 저희 집으로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난리 났다. 지금 NGO들이, 지금 NGO입니까, 전부 다? NGO들이 지금 전화가 빗받듯이 오는데, 왜 9%냐? 왜 한 자리냐, 그죠? 다른 나라들은 다 두 자리인데, 우리도 두 자리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난리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았다. 해가지고, 가만히 아무리 생각을 해도 10%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11%에 나머지, 그래서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2%만 그냥 바이오매스로 다 돌려버렸습니다. 또 누가 또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공청회 때 어떤 쪽 이민현이라고 있는데, 군산에서 올라온 친구인데, 공청회를 하는데 갑자기 9%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40%까지 가능하다. 어떻게 해? 그랬더니 바이오매스로 가능하대요. 어떤 바이오매스냐고. 그러니까 이제 산림을 조성하고 막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 인위적으로 조림 구성해가지고 하는 거여서 10년마다 캐가지고 다시 심고. 당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민둥산 다 만들 수 있다. 40%는 말이 안 된다. 총 에너지의 40%는 가능합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 나는 내가 같으니까 당신이 와서 이거 하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깔깔 웃고 한 1000명을 모였는데 난리 났었어, 그때. 하여튼 그런 역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놨죠. 근데 결국은 또 안 됐어요, 이게. 9%도 힘들었죠. 10%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찌하겠지만 또 이게 4차 때 또 이제 제가 책임 맡고 또 했는데 이것도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원자력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쪽으로 막 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11%도 저도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신재생에너지 업계를 그래서 대표소 왔는데 좀만 올려달라고. 이제 15% 적게 잡아도 한 12, 13% 정도 해달라. 그렇게 했더니 그 녹화 다 되는 거죠? 큰일 났는데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그렇게 했는데 감론을박이 오고 왔죠. 안 된다. 12%도 많지 않느냐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을 그 당시에 2차 때는 42%였죠. 그 다음에 3차 그 다음에 4차 때 와가지고 원자력이 문제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3%부터 이제 33%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걸로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한 26% 정도 될 걸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29%, 30% 되더라고요. 정부의 의지가, 30% 이상은 마지노선이 돼야 안 내간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거 되고, 신재생은 그냥 11% 결정해봤죠. 눈물을 머금고, 예? 요건 즉사기라도 먹고,
대표로 나간 놈이 뭐 제대로 못했다는 식으로 뭐 또 분위기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두 번이나 회의하면서 제가 나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뭐 그 송 국장이 막 자꾸 형님 왜 나가시냐고, 나가면 이거 안 돼,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두 번이나 그냥 앉아 있었죠. 화가 얼마나 나는지, 예? 이구동 속으로 막 신정에서 또 막 공격하는 거야. 이제 여기 와서는 또 분위기가 180도 바꿔졌죠, 지금. 거꾸로 간 거야, 거꾸로. 근데 저는 지금도 한 9%, 10% 정도 2030년까지. 근데 2020년도에 지금 20%라는 거. 그냥 발전만 가지고 따지지만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벌써 무리수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나중에도 말씀드렸죠.